네, 오늘 할 거는 Generalization Guarantees for Neural Network by Harnessing the Low-Rank Structure of the Jacobian이라는 논문이고, 이 논문은 왜 Generalization이 잘 되냐라는 질문에 데이터 디펜던트한 설명을 자코비안의 로우랭크와 합쳐서 이용해서 이제 하고 있는 어떤 분석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트로덕션 보면은 어, 사실 이런저런 논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Small Value Networks are Powerful Memorizer라고, 어, 이 논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어떤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걔를 완벽하게 메모라이즈 해서 프리딕션 하는데, 파라미터 개수가 얼마여야 하냐라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계산한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정도의 파라미터를 쓰면은 항상 완벽하게 메모라이즈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암기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게 풀 수 있더라라는 내용이고, 오른쪽에 있는 논문은 Understanding Deep Learning Requires Rethinking Generalization이라고, 어, 기존에 이제 Generalization 관련해서 Regularization부터 해갖고 이런저런 분석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잘못돼 있지 않냐. 우리가 봤더니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완전 노이즈 레이블에도 잘 피팅하던데 뉴럴넷이라는 건 그거를 휴리스틱하게 실험으로 그리고 임피리컬하게 그리고 또 수학적으로도 또 그런 식으로 증명한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논문 다 결국에 이제 한 논문은 캐피시티를 다루고 있고 다른 논문은 제너럴라이제이션 관련해서 뉴럴넷은 캐피시티가 무한하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안 돼야 되는데 너 여태까지 분석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종류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논문의 내용은 여기 써 있듯이 이제 DNN이란 게 이제 퓨어 노이즈에 오버핏 할 정도로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돼 있는데 언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제너라이즈가 잘 되고 프리딕트가 잘 되더라. 왜 그런가를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한 설명으로 그리고 그것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언제 쉬운지 그러니까 클린하고 이지 스트럭처 데이터셋에서 왜 잘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코비안의 인포메이션 스페이스와 누슨스 스페이스를 나눠서 싱귤러 밸류를 기준으로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분석하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컨트리뷰션은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요게 제일 큰 컨트리뷰션일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레이블과 피처가 잘 시멘티컬리 링크드 돼 있다면은 어, 데이터가 로우 랭크를 보일 때, 자코비안이 로우 랭크를 보일 때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어, 네, 뭐 제너레이션이 왜 잘 되는지, 그리고 바이어스 베리어스 트레이드 오프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네트워크 사이즈와 프리딕션 바이스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왜 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학적인 연구 논문이라고 그런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mponents of a Jacobian Based Theory of Generalization 맨 처음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프리루드로 처음에 리니어 모델 예시를 통해서 이제 먼저 이분들 철학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 세팅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인풋 X가 들어오는데 이 인풋 X는 어떤 true 피처, ground truth 피처, X바 플러스 노이즈 Z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X바는 로우 랭크 스트럭처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신이 있다면, 노이즈가 안 낀 데이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걔는 로우 랭크 스트럭처여야 하고, 그런 X바를 우리가 잘 피팅하는 모델을 사실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노이즈 Z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그때 이 X바, 트루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디컴포즈 되는 매트릭스라고 칠 때 노이즈 Z는 가우시안이라고 그냥 치고요. 마찬가지로 Y도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 Y. 왜냐면 우리는 항상 피처가 이제
노이지하다는 경우를 종종 생각하는데 사실 레이블이 노이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블에 노이즈가 많이 껴있을 수도 뭐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하고요. 그래서 y바 플러스 z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y바는 ground truth x바 곱하기 x w 스타 그리고 우리가 이 w 스타를 찾는 게 이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푸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세팅이 uncorrupted 데이터에 가우시안 노이즈 커럽션을 부여한 세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을 통해서 우리가 인포메이션 스페이스와 누슨스 스페이스를 나눌 건데요. 어떻게 나누냐면 이건 되게 선대 다시 베이직으로 가면 백투 더 베이직인데 선대의 기초로 가면은 우리가 AX는 B라는 방정식을 풀 때 사실 A라는 매트릭스에 B라는 어떤 뭐 벡터라고 치죠. 벡터가 A라는 매트릭스의 칼럼 스페이스로 만들 수 없는 애라면은 우린 절대 피팅 시킬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아니 마찬가지로라기보다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이 하는 일은 사실은 B가 있고 AX가 있을 때 A의 칼럼 스페이스로 피팅할 수 없는 B를 어떻게 에러를 최소화하면서 근사하게 피팅 시킬 거냐라는 이제 문제가 사실상 리니어 리그레션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에러를 해석해 보면 에러라는 것도 결과적에 칼럼 스페이스에 누워 있는 애랑 어떤 AX는 B꼴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A의 매트릭스의 칼럼 스페이스에 누워 있는 에러가 있을 거고 프로젝션 돼 있는 에러가 있을 거고 A의 눌 스페이스에 프로젝션 돼 있는 에러가 있을 거죠. 그래서 걔네 둘을 더하니까 어떤 B라는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에러 텀이 하나 나왔던 건데 우린 이것만 봤는데 얘를 이렇게 디컴포즈 할 수 있겠죠, 두 개로.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A를 그냥 X의 그라운드 트루스 X 바에 어떤 진짜 뭐라 그러죠? 데이터 스트럭처 만드는 칼럼 스페이스라고 생각하면은 이 칼럼 스페이스가 사실 얘만 잘 피팅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러는 줄여봤자 가치가 없는 에러잖아요. 어차피 노이즈니까. 근데 우리가 이 그라운드 트루스 X 바에 있는 칼럼 스페이스만 잘 피팅 한다면은 우리 모델은 제너럴라이제이션도 잘 되고 프리딕션 바이어스도 줄어들겠지. 이런 어떤 인사이트에서 이제 출발하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우리가 인포메이션 스페이스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올바른 칼럼 스페이스 X바의 칼럼 스페이스 아까 X바가 디컴포즈 됐었죠. 이렇게 디컴포즈 됐으니까 얘의 칼럼 스페이스에 사용시키는 거가 얘의 칼럼 스페이스의 눌 스페이스 칼럼 스페이스의 눌 스페이스가 얘의 눌 스페이스에 사용시키는 텀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의 프로젝션 텀이니까 프로젝션 DO죠. 그래서 프로젝션 인포메이션 스페이스, 프로젝션 누슨 스페이스가 돼서 에러를 이렇게 사용시켜서 쪼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게 U 곱하기 U 트랜스포즈를 나타내는 것은 아마도 이거는 추측인데요. 써있지 않아서 어차피 U의 칼럼 스페이스랑 U 곱하기 U 트랜스포즈의 칼럼 스페이스랑 같아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시켜서 쪼갰더니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인포메이션 스페이스에서의 에러와 누슨 스페이스의 에러가 이렇게 가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포메이션 스페이스는 잘 줄어들고 얘는 어떤 뭐라죠? 에러가 다시 증가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초기에 되게 빨리 잘 줄어들고 반면에 누슨 스페이스는 계속해서 에러가 늘더라. 그러니까 노이지한 애들을 잘 잡지 못하고 에러가 늘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테스트 에러가 이렇게 일정 얼리 스타핑 포인트를 지나가면 상승하게 되더라라는 걸 이제 여기서 어, 처음에 리니어 모델로 이제 보여주고 가는 거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U 트랜스포즈 곱하면 네. 그러니까 왜 저걸 곱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그냥 U를 곱하기의 디멘션이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이게 안 맞을 거고요. 그래서 강제로 U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는 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
네. 두 벡터를 곱하면 그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스페이스랑 룰 스페이스랑 직교가 돼야 되는데 내적하면 0이 네. 나오나요? 이거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곱이 내적하면 0이 나오냐고요? 아니죠. 그 UU 트랜스포즈 XW-Y를 곱한 벡터랑 네. I-UU 트랜스포즈를 XW-Y에 내적한 값이랑 내적을 하면 0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해서요? 곱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곱해서? 그러니까 i에 사용시킨 벡터랑 n에 사용시킨 벡터랑 수직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걸 확인할 수 있는지. 그냥 이거랑 이거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런가? 네. 0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한 거가. 유면 안 되네. 네, 알겠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포멀하게 제너럴라이즈드 된 꼴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때 이제 자코비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업데이트 할 때 꼴이 이렇게 될 텐데, W 타워 플러스 1은 서브 타워 플러스 W 타워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에타, 러닝 레이트 에타 곱하기 그레디언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레디언트를 사실 쪼개보면 이렇게 자코비안의 레지듀얼, 그러니까 잔차가 곱해지는 꼴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자코비안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때 이 자코비안에 주목하는 어떤 인사이트는 뭐냐면, 이 자코비안이 사실상 이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세팅에서는 이게 저 x랑 동일할 거고요, 아마. 그리고 그 이 자코비안의 싱귤러 밸류를 생각해 보면 이 SGD 업데이트 과정은 이 자코비안의 싱귤러 밸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코비안의 싱귤러 밸류가 큰 애들의 영향을 받아서 큰 애들을 먼저 줄이기 위해서 뭐 또는 그 영향력에 의해서 그쪽을 먼저 업데이트하게 만들겠죠. 자코비안의 싱귤러 밸류가 큰 애들을.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밀고 가서 인포메이션 스페이스랑 누슨 스페이스를 정의하면은 인포메이션 스페이스라는 것은 자코비안에서 어, 싱귤러 밸류가 큰 애들, 떤 컷오프 값, 일정한 컷오프 값을 넘어서는 애들을 이제 인포메이션 스페이스로 정의하고 반대로 일정한 컷오프보다 작은 애들을 이제 누슨 스페이스로 정의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자코비안에서 인포메이션 스페이스로 할당된다는 것은 싱귤러 밸류가 큰 애들이고 싱귤러 밸류가 큰 애들은 당연히 영향력이 클 테고 영향력이 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 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줄이려고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누슨 스페이스는 싱귤러 밸류가 작은 애들이니까 자코비 안에서 SGD가 나중에 업데이트 하겠죠. 처음엔 큰 것부터 업데이트 하는 게 이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누슨 스페이스와 인포메이션 스페이스를 정의하고 이런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스페이스라는 건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처음에 빨리 줄어들고요. 왜냐하면 라지 싱귤러 밸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애들을 줄여야지 이제 제너럴리제이션이 잘 된다. 반면에 누슨 스페이스라는 것은 이제 스몰러 싱귤러 밸류로 이루어진 애들이고 당연히 러닝이 느릴 거고 값이 워낙 작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노이즈기 때문에 이제 제너럴라이즈가 잘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리 스타핑을 해야 되는 것은 이 포인트겠죠. 이 포인트에서 잘 얼리 스타핑을 할 수 있다면은 뭐 테스트 에러도 잘 낮고 제너럴라이제이션도 잘 되는 그런 이제 모델을 얻을 수 있는 파라미트릭 스페이스,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메인 리절트를 보면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뭘 하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는데 뜬금없이 이제 띠오럼 3.2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뜬금없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서 좀 찾아봤는데 어, 제가 사실 궁금했던 건 이게 그냥 테스트 에러라는 건 오케이 하겠는데 왜 얘가 바이어스 텀이고 얘가 베리언스 텀인가가 약간 궁금했어요. 뜬금없어 갖고.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Statistical Learning Theory에 라드마커 컴플렉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VC 디멘션 우리가 Statistical Learning Theory 배우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아마
BC 디멘션하고 BC 바운드 이런 거일 텐데 이 BC 디멘션이란 것도 결국에 이제 우리 모델의 캐피시티가 얼마나 되냐, 컴플렉시티가 얼마냐 되라를 어떤 수치화 시켜서 어떻게 정량적으로 이제 재는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라드마커 컴플렉시티도 똑같이 우리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되냐, 우리 모델의 캐피시티가 어떻게 되냐를 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뭘 어떻게 재냐면 그냥 되게 간단하게 랜덤한 레이블을 던져주고 이 랜덤한 레이블을 다 잘 맞출 수 있으면 우리의 하이퍼테시스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의 캐피시티가 엄청 큰 걸 거고요. 랜덤한 걸 당연히 못 맞추면 이제 점점 스페이스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냅니다. 증명이나 이런 거는 아마 따로 찾아보시면 여기 뒤에 제가 안 갖고 와서, 그래서 이 라드마커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면 토탈 에러와 트레인 에러 간의 격차를 이렇게 바운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토탈 에러고 토탈 에러는 트레인 에러 플러스 2 곱하기 라드마커 컴플렉시티 더하기 어떤 오더 텀보다 작더라 라는 게 이제 저걸 이용해서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토탈 에러라는 것은 그냥 테스트 에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 에러는 이거에 의하면 트레인 에러 플러스 2 곱하기 라드마커 컴플렉시티 더하기 오더보다 작게 나오더라 라는 거고, 네, 이것도 증명이 있는데 이것도 갖고 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트레인 에러였고 이게 컴플렉시티 텀이었잖아요. 일종의 베리언스 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보면 이게 이 트레인 에러고 이게 베리언스 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식을 그냥 그대로 요거에 대해서 푸는 게 이 결과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소개드렸던 논문 중에 우측에 있었던 논문, 이 Understanding Deep Learning Requires Rethinking Generalization 논문에서 이 라드마커 컴플렉시티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라드마커 컴플렉시티 관련된 내용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수식으로 모델 컴플렉시티 재는 게 소용이 없다. 그것을 이제 임피리컬하게, 그리고 또 수학적으로도 또 보이는데요. 뭐냐면 얘가 사실상 1이야. 사실상 뉴럴넷에서는 이게 1이야 라는 걸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재는 게 뉴럴넷에서 별 의미가 없어. 어차피 뉴럴넷은 컴플렉시티가 무한해 라는 논문의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재밌게도 얘네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 실제로 데이터가 잘 스트럭처드 돼 있을 때는 이 수식이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않더라. 1이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수식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수식을 보면은 결국 데이터셋에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어떠냐에 따라서 컴플렉시티와 바이어스 텀이 바뀌더라 라는 이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 바이어스 텀과 베리언스 텀일 거고요. 이건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라고 원래 위스인데 이게 원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 그냥 파라미터 개수라고 이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미터 개수가 로그 n보다 클 때 얘네들이 상수텀이라서 그냥 지운다고 생각하면은 로그 n보다 클 때 이런 식을 만족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바이어스 텀과 베리언스 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프로젝션이었으니까 이게 누슨 스페이스의 레이블 y를 프로젝션 한 것이 바이어스 텀, 그리고 이제 이게 샘플 개수고요. 로 이루어져 있고요. 베리언스 텀은 요게 영향을 주는데, 이게 이제 풀어보면 뭐냐면 알파 제로분의 루트 n이 돼서, 이 알파 제로가 뭐냐면 아까 그 자코비안 컷오프 시킬 때 그 컷오프 값으로 만들어지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단순화 시켜서 이해하면은 우리 데이터가 엄청나게 로우 랭크면은 싱귤러 밸류 큰 거 몇 개만 살리면 되니까 이 컷오프 값을 크게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알파 제로를 크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베리언스가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셋이 로우 랭크 스트럭처면은 베리언스 자체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 데이터가 로우 랭크가 아니라 랭크가 크다면 여기서 이제 풀 랭크 케이스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랭크가 크다는 거는
블랭크 케이스라기보다는 노이즈가 꼈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노이즈가 껴있다면은 이 알파 제로를 크게 설정할 수가 없어서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그래서 보통 낮게 설정하면은 베리언스가 커지더라. 그러니까 데이터가 노이즈하면 제너럴리제이션이 잘 안 된다. 라는 설명으로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바이스텀하고 베리언스 텀이 이렇게 되고 네. y가 레이블이니까 그러니까 y가 우리 x, y가 있을 때 x와 y가 시멘티클리 잘 링크드 돼 있다면은 y가 잘 뉴슨스 스페이스에 잘 안 가겠죠.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좋으면 뉴슨스 스페이스에 y 값이 별로 없을 테니까 에러 텀 그러니까 그 사용된 값이 별로 없을 테니까 이것도 당연히 작아질 거고요. 그런 내용의 지금 그런 내용의 해석을 이제 할 수 있는 값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이터셋에 되게 영향을 받고 데이터셋의 랭크에 영향을 받더라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냥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근데 질문이 있는데 네, 알파 제로는 그 싱귤러 밸류 값이잖아요. 정확히는 이 값이에요. 네, 음,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그거랑 랭크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컷오프 값이라서 알파 바가 정확하게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유도 과정에서 알파 바가 몇 번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알파 바를 통해서 랭크를 크게 잡을지 적게 잡을지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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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컷오프가 크면 랭크가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스페이스의 랭크가 작겠지만 랭크가 네. 커도 알파 제로가 클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제가 증명 과정에서 뭔가를 놓쳤거나 그런 케이스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커도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일관되게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여기선 인포메이션 스페이스가 파라미터에 따라 계속 변하는 것 같은데 자코비안의 이제 아이겐 스페이스로 표현을 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인포메이션 스페이스에 뭔가 인투이션이 뭐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그냥 데이터의 랭크로 트루 데이터 매니폴드의 랭크로 생각을 했는데 음. 여기 뉴럴넷 관점에서 파라미터별로 인포메이션 스페이스가 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잘 와닿지가 않아서. 그게 저도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봤을 때는 되게 깔끔하잖아요. 그냥 데이터셋이니까. 네. 근데 뉴럴넷으로 오면서 W 하나가 붙어버려서 되게 깔끔한 뷰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설명을 그래서 저 스토캐스틱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 과정에서의 저 자코비안의 영향력을 얘기하고 데이터 디펜던트한 어떤 그런 방금 매니폴드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정확히 엄밀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놓쳤을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어설프게 데이터의 영향, 데이터 스트럭처의 랭크 영향도 있는 거고 자코비안엔 뭐 W도 영향이 있지만 그게 뭐 SG에서 영향을 끼쳐서 뭐 크게 보는 건가? 약간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걸 봤으면 거의 끝이에요. 그냥 이 바이어스 베리언스 텀을 이제 검증하는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다 넘어가면은 이제 익스페리먼트를 보면은 음, 보라색이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초기고요. 학습 초기의 싱귤러 밸류들을 찍은 거고요. 히스토그램인 거죠. 그리고 초록색이 이제 학습이 다 끝난 후에 자코비안의 싱귤러 밸류들을 찍은 건데 보시면은 초기에 처음에 찍었을 때는 막 이렇게 되게 작은 싱귤러 밸류들이 많기도 하고 큰 싱귤러 밸류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학습을 하면 할수록 자코비안의 싱귤러 밸류들이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증가하는 애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특히 10의 3승짜리 애들이 조금 늘어난 거, 뚜렷하게 늘어난 것도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있다면 얘네들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되게 지배력이 강한 로우 랭크 스트럭처드로 변했다. 자코비안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마찬가지로 인포메이션 스페이스와 누슨스 스페이스 찍어보면은 시간이 이제 학습이 되면 될수록 인포메이션 스페이스의 지배력 자체가 강해지는 걸 볼 수 있고 누슨스 스페이스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도 이제 감소하게 된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트레이닝 커브로 찍어보면은 러닝 커브로 찍어보면은 빨간색이 이제 인포메이션 스페이스, 검은색이 누슨 스페이스, 초록색, 청록색이 이제 토탈인데 보면 토탈의 지배력이 처음에 인포메이션 스페이스 있다가 인포메이션 스페이스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고 학습에 가면 갈수록 인포메이션 스페이스의 영향이 적어지고 그냥 토탈 에러가 누슨 스페이스랑 동일해지는 여기서도 이제 누슨 스페이스랑 동일해지는 이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잘 되고 있는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셋에서 그리고 뭐 괜찮은 캐피시티를 가진 모델에서는 이제 이렇게 인포메이션 스페이스를 잘 잡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레이블 커럽션이 50% 정도 일어난 데이터셋에서는 인포메이션 스페이스가 되게 불안정하고 왔다 갔다 거리고 누슨 스페이스는 되게 잘 줄어들진 않고요.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요 테스트 어큐러시를 보면은 토탈 에러가 이렇게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스페이스는 얼마 안 줄어들고 누슨 스페이스 에러는 다시 올라가는. 얘는 노이즈니까 이게 피팅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피팅 되더라. 이렇게 에러가 증가하더라. 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실험이냐면 레이블 커럽션 퍼센티지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그 인포메이션 스페이스 누슨 스페이스에서 이니셜과 파이널의 값들의 변화를 본 건데 레이블 커럽션이 100%면은 누슨 스페이스가 처음이나 끝이라 똑같고요. 레이블 커럽션 정도가 낮으면 누슨 스페이스에 이제 사용되는 y가 이제 정도가 서로 다른 그러니까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습이 잘 된 거고 여기서 학습이 되니까 누슨 스페이스와 인포메이션 스페이스를 잘 분리하게 된 거고 여기서는 분리가 안 돼서 학습이 아예 안 됐으니까 레이블 커럽션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된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표를 향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레이블 커럽션이 50% 정도 일어났을 때는 이제 인포메이션 스페이스 증가분이 되게 적고 누슨스 스페이스 감소분도 되게 적고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는 오히려 증가해버리는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이 되게 잘 안 되는 이제 경향성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논문 Generalization Guarantees for Neural Network 이 논문 이제 네 끝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